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31번째 아침 긍정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삼국지 어제는 장비가 포교와 군졸들이 잡으러 오자 창을 빼앗아 닥치는 대로 찌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삼국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자는 오늘도 자리틀에 앉아 자리를 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덜컥 덜컥 물레바퀴 돌아가듯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오늘따라 어쩐지 활기차고 즐거운 소리로 들렸다. 묵묵히 이래만 골몰하고 앉아 있었으나 두 모자의 가슴 속에는 봄날 새싹이 움트듯 하였다. 어제 저녁 유비는 성내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한 호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갑오로 전에 내려오던 칼이 도로 자기 손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듣자 어머니는 너에게도 때가 왔나 보다. 애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고 음성을 가다두며 조심스레 당부했다. 때가 왔나, 그렇다. 지루한 겨울도 지나가고 도원에는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땅 위에 온갖 산천 초목에 새싹이 돋았다. 따라서 온갖 생물이 다 움이 트는 듯 싶었다. 덜그덕 덜그덕 자리 틀은 단조로운 소리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지만 유배의 가심 속은 단조롭지 않았다. 일찍이 이런 봄다운 봄을 맞이한 적이 없다 싶었다. 나는 청춘이로구나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속삭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때마침 어디서인지 도화꽃 한 잎이 날아와 어머니 어깨에 앉았다. 그러자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소녀의 노래소리다. 검은 기민 머리에 꺾어 꽂으니 준맛하곤 이 못이다. 날 보고 청배를 던지네. 유비는 귀를 기울였다. 소녀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근처에 사는 소녀의 노래소리였다. 조숙한 그 소녀는 유배 집 바로 이웃에 사는 총각을 연모하는 모양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 또는 사람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울타리를 넘겨다보고 곧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유비는 목련꽃에 황금 귀고이를 달아놓은 듯한 소녀의 얼굴 모습을 그려보며 이웃 총각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여인이 생각났다. 다름 아닌 그 고탑 아래서 노승이 데려다주던 그 홍씨집 딸 홍부영이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장비에게 물으면 필시 잘할 것이다. 이번에 만나면 알아보리라 하고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울타리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녀가 개에게나 물린 듯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지 도망을 쳤다. 소녀는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니었다. 자기 뒤에 난데없이 귀골이 장대한 덥석 부린 사나이가 나타나서 여보 색시! 이 근방에 위배란 사람이 집이 어디오? 하고 물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그를 보자 놀라 자빠질 듯 기겁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난다. 허허허허. 그 소녀의 놀라는 모양을 보자 덥석 부린 사나이는 크게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그침과 동시에 이쪽 울타리 안에서 자리치는 소리도 갑자기 그쳤다. 이 마을의 울타리는 도둑을 방비하여 모두 토담이 아니면 돌로 쌓아 올렸는데 유독 유비의 집만이 태평 시절과 다름없이 옛날 그대로 잡목이며 생가지를 엮고 울타리를 둘렀다. 그러므로 키가 큰 장비는 고개를 들어 울타리 위로 능히 넘겨다 볼 수 있었고 유비의 집들에서도 울타리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능히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장비와 유비 두 사람의 얼굴은 우연히 마주쳤다. 여보 유공! 아니 이게 누구요? 유비는 장비를 10년 지기와 같이 반가이 맞았다. 장비는 잠옷 반가운 듯 밖에서 출입문을 찾아 안으로 들어왔다. 뚜벅뚜벅 땅을 울리며 들어오는 그 모습은 유비의 집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던 내객이며 땅이 울릴 듯 큰 발소리도 유비의 집에서는 처음 듣는 발소리였다. 어제는 매우 실례했소. 현관 만날 일을 우리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며 나를 밝히셨소. 아, 어른이 바로 기공에 자당되시는 분이요? 그렇소. 어머님, 이 사람이 바로 어제 말한 익동 장비란 호걸입니다. 오, 유배 어머니는 자리를 앞에서 장비의 절을 받았다. 장비는 그 어머니를 대하자 어딘지 모르게 유압감을 느꼈다. 사실 유배 어머니는 명문의 가정에서 예의 바르게 자란 탓으로 자식의 친구 앞에라 하더라도 언행이 곱고 신중하였다. 집에 아이에게 자세한 말씀 들었소. 과연 믿음직한 장부시라 내 마음이 매우 든든하오. 아무쪼록 유약한 내 자식을 많이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조심해서 대사를 이루도록 하시오. 예, 장비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저희들의 뜻을 성취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개자제와 상의해 보려는 참입니다. 그럼 동지들의 얘기라 나는 방으로 들어가겠소. 몸을 풀어 한가히 얘기하시오.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셨다. 장비는 의자에 앉아 자기가 의형으로 존경하는 운장의 얘기를 꺼냈다. 운장으로 말하면 자기가 몇 살 믿고 모시든지 봉사정하고 통사정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젯밤에 찾아가 자세히 얘기를 하였더니 뜻밖에도 과히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더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운장은 경제의 후회라 함을 도리어 의심을 해서 그런 장돌배기와 같은 자야 중대사를 운운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말한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운장이란 사람은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항상 걱정이요. 수고스러우나 기공과 같이 그의 집을 찾아갑시다. 기공을 눈앞에 보면 그 운장도 의심을 풀 것이요. 장비가 유비의 집을 방문해서 유비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함을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썼다. 그럼 이루어졌다. 5. 영어로 아침 긍정 학원을 애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난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2번씩 단식 2박 3일 단식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연치유로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서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8. 혈흔 디플러스로 세계인들을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전자책을 썼다.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이라는 전자책을 썼고 오디오북도 출간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해서 팬이 많이 생겼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저저 화이팅!